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양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도 국가직 9급 토목직, 토목설계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역학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용역학부터 먼저 들으시면 그 안에 총평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병행해서 꼭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토목설계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카카오톡 채널과 다음 카페, 그 다음에 유튜브에 이양민 토목직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 전부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외에도 다른 해설 강의 전부 다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참조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파일 자료는 여기 이제 영상이잖아요. 파일은 카카오톡 채널에 저를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카페 이양민 토목직 검색하시면 카페 가입하시면 첨부 파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 보신 시험지 책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책형이죠. 그거 보시면서 수업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끝나고 나서 멘탈 많이 흔들렸죠. 왜냐면 끝나고 딱 나왔는데 중간에 뭐 곧자 쉽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공통 과목 때문에 아마 또 그런 좀 분위기가 같이 휩쓸려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강사들은 뽐내기를 해야 되니까 다 쉽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얘기하곤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절대적인 난이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최근에는 이제 비전공자 유입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전공자를 할지라도 대다수가 막 초급자 여러분들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관점에서 보시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꼼꼼히 분석을 해보면 아마 대다수 유추해서 찍어서 맞춘 게 있지 나와 있는 수능 문제를 명확하게 알고 고득점을 맞기는 아마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문제를 분석하고 특징을 보시면 작년 국가직 지방직 문제가 굉장히 닮아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 한 5년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기출되고 있거든요. 아마 출제가 문제 낼 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을 거예요. 왜냐면 개정도 있고 개정된 거 나왔어요, 여러분들. 요거 개정이에요. 개정된 것도 있고 이거 문제 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문제 이렇게 내봤더니 이제 물론 이제 지방직이지만 미달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릴 때 공통 과목은 적어도 2과목 이상은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크고 전공에서 이제 색깔, 이제 직렬마다 색깔을 가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목직 같은 경우는 그 색깔이 아마 좀 옅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워낙 꽝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출제자는 인혁처에서 이제 제시하는 방향은 분명히 저는 무난하게 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출제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쉬운 문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추상적인 개념 문제를 끌어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쉬운 듯 어려운 듯 그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게 써도 되는 문제인가? 뭐 여기 7, 8 적은 거 이번 문제 보면 뭐 천이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도 있고 비강성, 비강도라면 어떤 표현도 있고 이 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여러분이 아마 완벽하게 문제를 알고 푸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아마 추론을 했어야 될 거고 요게 약점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비전공자 초급자분들은 이게 뭔가 스타일이 좀 다른데 찾아야겠 이게 아니라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무조건 움츠러 버리는 거야. 마치 이렇게 톡 건드면 딱 움츠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마 좋은 점수가 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 20문제 A형 문제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보통 A형 문제를 맞춘다고 하면 보통 60점 언저리 점수가 나오거든요. B형은 80점 언저리 점수를 목표로 하는 B형 문제, 그 다음에 C형 문제입니다. 보통 제가 토목 설계에서 B형 문제는 알아도 계산이 지저분하거나 혹은 설명 문제인데 아는 보기 절반, 모르는 보기 절반 이러면 저는 이제 B형으로 뺍니다. C형, 알고도 시간 내에 못 풀 것 같은 문제, 뭐 그런 문제라던가 계산이 복잡한 문제,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충 알고는 있는데 짜증나, 딴 거 풀고 말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라우터 아예 모르는 얘기죠. 이거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준 시방선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수업 문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성은 파트별, 챕터별 구성은요. 제 교재 기준으로 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1장 서론입니다. 뭐 배합 강도, 뭐 압축 강도 이런 게 서론에 해당하고요. 색깔별로 맞췄거든요. 노란색은 기본 꼭 맞춰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이 분홍색이죠. 분홍색은 뭐예요? B형 문제. 파란색은 C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게 1번, 2번이거든요. 건더수칙 1번입니다. 물론 옳은 거 구하는 문제는 제가 기본적으로 B형에 깔아주기는 하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론하기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초급자분들이 빨리빨리 판단이 안 되니까 아마 그분들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1번 어쨌든 맞춰야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압축강들은 제가 뺐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전이 영역이라는 용어가 좀 들어가고 몇 가지 그다음에 양생에 대해서 초급자 비용자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건조 양생은 특히 또 낯서니까 그래서 아마 혼동하지 않았을까? 응? 그래서 B형 이렇게 1번, 2번 설원이고요. 설계 방법 안 나왔고요. 3번 보의 힘 설계 뭐 당연히 가장 높은 기출력을 보이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3번, 7번이 B형이고요. 4번, 5번, 6번이 A형입니다. 3번, 7번이 뭐였냐면요. 공충인강도 구하는 거. 사실 여기 점선을 표시했다는 얘기는 제가 마지못해 B형으로 빼긴 했지만 제가 수업 때 우리가 충실히 뭐 교류를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죠. 요게 이제 계정이 포함된 문제. 요게 좀 이제 까다로웠죠. 굳이 뭐 그렇다. 그 외에 4번, 5번, 6번이 T형부 유효폭 공식이죠.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5번 복철근보를 사용하는 이유 물론 정답이 아마 3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외에 1번, 2번, 4번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추론 능력을 추리한다고 할지라도 정답으로 여러분 방향을 가리키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6번 이거 뭐 기본 문제죠. 최소형 변율, 인장지배한계 구하는 문제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단과 비틀림이 두 문제인데요. 전단차근 간격 구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게 왜냐면 계산이 좀 복잡하거든요. 물론 저는 또 찍는 방법이 있어서 잘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분들한테 이 9번 문제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18번 문제가 뭐냐면 이거 왜 제가 B형을 뺐냐면요. 생각보다 폭 비구하는 게 계산 더디신 분들 그러니까 연습 안 하신 분들 빨리빨리 안 돼요. 이거 제가 B형으로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단과 비틀림 말씀을 드렸고요. 정착 이음 이 설명 문제였는데 뭐 쉬웠습니다. 압축 이형철과 정착끼리 뭐 인장 이형철의 기본 정착끼리죠. 그렇죠? 확대머리 뭐 정착끼리 이런 거 설명 문제 기본 문제. 사용성과 내구성 요거 항상 엄청 잘 나온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눈 뜨고 당하는 문제죠. 그렇죠? 외우기도 좀 휘발성이 높고 하지만 지방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작년 경험의 바탕을 갖고 말씀을 드려보면 국가직에 나왔던 게 지방직에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피해서 공부한다는 얕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랑 똑같이 얕은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할게. 여러분은 계속 공부해 주세요. 알겠죠? 기둥 문제가 두 문제인데 하나는 기본 문제, 하나는 B형 문제. A형 문제, B형 문제죠. 11번, 20번인데 11번은 알파 구하는 거죠. 나선 철근 알파. 그렇죠? 알파 뭐 0.85, T 철근 0.80, 0.85가 정답이고. 그다음에 아까 20번 기둥이죠. 20번 문제가 뭐였지? 설명 문제. 그죠?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뭔가 좀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에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막 내가 흔드는 거지. 근데 너만 흔들리나? 다 똑같이 흔들리는데 내가 약하니까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에서. 그죠? 슬래브가 안 나왔네요. 특이하게. 그죠? 그다음에 기초. 저면적 A 구하는 문제가 내가 수업 때 그랬지 이거 나온다고요? 제말 아무도 안 묻었죠. 이거. 그죠? 보통 이제 자중 같은 게 응력 단위나 단위 하정으로 주어지는데 특이하게 집중 하정으로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옹벽. 요거 이제 계산하는 문제 요즘 대세인데 아마 작년 문제 보고 베낀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도 C형, 올해도 C형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는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멘 안 나왔고요. 프로세스 콘크리트가 3문제가 나왔는데 A형 문제가 2개, C형이 하나입니다. A형 문제 2개는 13번, 17번인데 손실, 즉시 손실이 아닌 거 뭐, 시간 손실이 아닌 거 뭐 이런 문제. 17번 가장 기본 문제. 이거 공식만 대입하면 푸는 문제야. 그렇죠? 그 다음에 16번이 그라우트 표준 시방서 기준이 나왔고요. 이건 아마 다 틀려가는 문제죠. 그 다음에 강구조 교량이 12번, 15번 A형 문제도 쉽게 나왔습니다. 12번이 강구제 장점. 그 중에 보기가 뭐 비강성, 뭐 비강도 이런 모르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정답이 너무 뚜렷했죠. 강제, 제가 제일 치명적 약점이 뭐라고 했어요? 내화성이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식에 취약하고 그게 12번이고 15번 허용 응력성 가장 기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응력 구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끝. 근데 누가 안타깝냐? 이 뒤에를 싹 다 버리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준 게 되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 콘크리트 이렇게 다 준 거잖아. 그죠? 4개 달라. 4개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시험장에 치명적이야. 이것만 날렸나? 나머지도 뭐 중간중간 제가 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파트를 갖다 딱 집어서 보는 것도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제 최후의 선택이겠지만 보통은 이제 문제별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더 저랑 생각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라고 하는 건 보고 하라고 하는 건 하고 넘어가는 건 넘어가고 이게 우리가 흥짝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그렇습니다. 전체 전개했고요.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A형 문제는 맞춰야 되는 전제하에서 계산을 합니다. 총 10문제면 50점 깔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B형 문제에서 전선 표적이 좀 4개죠. 역학하고 똑같거든요.
점수 한 표시한 게 4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노력 여에다 맞출 수 있다. 요거에서 이제 반점 승부, 개당 0.5개씩으로 이제 환산하게 되면 60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틀리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찍어서 맞히는 문제를 토탈 계산했을 때 여러분이 비전공자 초보자분들은 60점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저는 괜찮은 점수로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30점 맞았어요? 35점 맞으신 분도 있겠죠, 그죠? 괜찮아. 쫄지 말고. 봐봐, A형 문제 틀렸으면 앞으로의 공부 방법 어떻게 하겠어요? 너 A형을 왜 틀린 거예요? 이론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 이론 탄탄히 이론서 펴서 읽어보시고, 이론 좀 읽어보고, 그다음에 혹시 저랑 동영상 강의 수업 들으신 분들,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은 동영상 남아있으면 지겹겠지만 나 좀 봐줘. 제발. 가서 다시 한번 이론이나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B형 문제는 사실 빠른 정확한 판단 능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이제 기출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기출 문제 분석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분들은 기출 강좌라던가 아니면 기출편 나와 있는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C형 문제는 당연히 틀려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고민했다. C형은 당연히 틀려야 되는 문제야. 문제는 네가 고민을 해서 시간을 썼다라고 하면 그거는 맨 처음에 문제 분류나 시험 진행하는 어떤 이러한 테크닉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기보다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모의 테스트나 이것은 모든 분들에게 병용되는 얘기인데 현재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적어도 사이버 고시센터 들어가면 회차별 기출이 전부 다 마치 모의고사처럼 공개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공개를 해줘요. 그거 다운받아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아는 문제다. 괜찮습니다. 아는 문제 제발 맞추세요.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해. 회차별로 시간 제거 문제 풀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점수가 응용역학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점수가 안 나와서 내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시험장도 지금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쥐어짜라는 얘기야. 아는 걸 쥐어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추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다른 데서 해답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잘하면 분명히 말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강사고 강사는 좀 무대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사람인지 저 들어가면 실수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도 오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오차가 있을 거라고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방직 6월이죠. 공부에 매진해 주세요. 또 얘기하는데 인터넷 끊고 그만해. 핸드폰 게임도 그만하시고 웹서핑 해봐야 나오는 정보 없어요. 모든 정보는 수업에서 나옵니다. 수업 똑바로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 의심하지 마세요. 점수가 만약에 잘 안 나왔다. 35점, 30점 특히 제일 우려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멘탈 제일 흔들렸을 거 아니야. 괜찮아. 이거는 전국구 시험이고 이번 국가직에서 제가 여러분을 꼭 응시를 부탁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의 어떤 문제점을 여러분 분석을 하고 다시 일어서자는 얘기야. 차라리 한번 넘어져 본 것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잘 넘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문제를 하나하나 꼭 다시 한번 복기하세요.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제가 풀이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강사가 말하는 것과 어떤 것점이 차이점이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멘탈이 괜찮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다독이고 단 한순간이라도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뭐 그런 부정적인 단어는 입에서 머리로 전달되니까 담지도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전체 중급자는 의외로 요 갭을 좀 줄였습니다. 아마 중급자 이상 분들도 기본 문제에서 나가는 문제가 많았을 거고요. 아마 점수가 꽤 곧잘 나왔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아까 긴가민가 문제에서 결정력 우리 꼭 그 축구하다 보면 주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주워 먹은 거죠. 잘한 거예요. 그거는 타고난 재능입니다. 찍어도 분명히 말하지만 정성을 다해 찍고 제가 수업 때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찍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것마다 지나치면 이제 또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수문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 설계는 좀 방대한 양들이 많아서 제가 문제에 해당하는 것만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응용역학은 이제 또 제 설명 없으면 못 푸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전체 20문제를 전부 다 진행을 했거든요. 물론 마찬가지 20문제 진행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설명은 짧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요. 제 수업 듣는 거나 제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갖고 계시는 이론편이나 뭐 비법 노트 3권이죠. 비법으로 다 전개되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업 듣는 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에 훌륭히 뭐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트레칭하고 잘해봅시다. 시작할게요. 1번, 2번입니다. 자, 1번은 건조추측에 대한 설명 문제입니다. 옳은 거죠. 옳은 거 구하는 문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을 한번 스캔을 했겠죠? 수변 양생시. 수변 양생은 뭐가 수변 양생이요? 수변 양생은 물에 콘크리트를 퍼 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하게 잘 살수를 하면서 물을 뿌려가면서 잘 관리했다는 얘기야. 양생은 기본적으로 방생과 반대되는 말이야. 방생은 뭐야? 너 방생, 너 프로헤쳤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방생. 양생은 뭐야? 잘 돌봤다는 얘기죠. 어떻게? 물도 먹이면서 잘 양생했다는 얘기죠. 수분 양생 시 잘 관리한 이 콘크리트는 건조축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감소합니다. 아, 참고로 건조축은 뭐예요? 수화 반응을 일으킨 나머지, 그렇죠?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블리딩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건조수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물 시멘트 비가 클수록 물 시멘트, 시멘트당 물입니다. 일정한 골재 안에서 시멘트랑 물이 진짜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뭐예요? 언젠간 다 수화 반응 일으킨 나머지 물은 나가야 되니까 건조수축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건조수축은 클수록 죄송합니다. 클수록 건조수축은 뭐한다? 증가해야겠죠. 나가야 되니까. 그죠? 대기 중에 습도가 증가하면 대기 중에 습도 이걸 뭐라 불러요? 상대 습도죠. 상대 습도. 상대 습도가 증가하면 건조수축은 뭐한다? 감소한다. 맞을까요? 헷갈리면 제가 이런 생각 해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내가 목욕을 한 거예요. 그죠? 목욕할 때 욕실에서 가장 잘생겨 보이잖아요. 거울을 보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습도가 높아서 피부가 그렇게 촉촉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깥으로 딱 나오는 거야. 문 열고 나오면 현실이 이제 파악되는 거죠. 건조해. 바깥은 아시죠? 목욕탕 밖에 나오면, 찜질 밖에 나오면 건조해지는 거잖아요. 쪼글쪼글 뭐가 발생한다? 건조하면 수축이 발생한다. 대기 중 습도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욕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건조수축은 뭐한다? 감소. 반대로 감소하면, 바깥으로 나가면 건조수축은 뭐한다? 증가한다. 정답은 3번이죠. 맞고. 콘크리트 하실 시 다짐을 잘한다. 결국 이 공급, 우리 골재, 시멘트, 물, 그 안에 어떤 이한 공급이 결국 수축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공급이 없게끔 잘 다졌다라고 하면, 밀하게 채웠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건조수축은 뭐한다? 감소하겠죠. 정답은 3번이고 여러분이 아마 빨리빨리 판단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마 2번, 3번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원하는 건 한 번에 읽고 풀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저는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A형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2번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이 비슷해요. 2번 문제도. 압축 강도로 옳지 않은 거. 압축 강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압축 강도에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1등이 누구예요? 바로 넘버짱은 골재입니다. 콘크리트는 아시겠지만 대략 한 절반이 전부 다 골재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요? 시멘트, 물, 혼화재료, 공기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공기 같은 이런 잡스러운 걸 뺀다라고 하면 결국 메인은 골재, 물, 시멘트입니다. 골재, 물, 시멘트.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 골재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걸재를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골재를 배제한다라고 하면 2등은 압도적으로 바로 물시멘트입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프리세스 콘크리트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원합니다.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드는 가장 직설적인 방법은 극단적으로 물을 적게 넣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밀가루 반죽으로 한다라고 하면 단단해지면 밀가루 반죽이 언제 단단해져요?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물을 적게 집어넣으면 바로 물을 적게 넣는 거죠. 바로 미치는 영향은 두 번째가 넘버 2가 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골재의 강도가 클수록 압축 강도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물 시멘트 비가 작을수록 물이 적게 들어갔다. 절수. 그렇죠? 압축 강도는 뭐한다? 당연히 증가한다. 대신 워커빌리티는 떨어지겠죠. 워커빌리티는 작업성이고 건축가에서는 시공연도라고 부릅니다. 워커빌리티, 시공연도는 떨어집니다. 건조 양생과 수분 양생. 건조 양생은 일반적인 대기 중 양생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대기 중에서 잘 관리한 거. 수분 양생은 거기다 옵션을 준 거예요. 네가 목이 마려? 그럼 물도 줄게. 여기 단계별로 하거든요. 건조 양생, 수분 양생. 그다음 무슨 양생이냐면 원래 고압 증기 양생. 압력과 증기를 가해서 고압 증기 양생이 있어. 일반적으로 뭔가 옵션을 가했다는 얘기는 조금 더 조건이 좋다는 얘기죠. 더욱더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건조 양생, 수분 양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압축 강도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 얘보단 얘가 더 크고. 이 수분 양생보다 뭐가 더 크다? 고압 증기 양생 이런 게 더 강도가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증가가 아니라 보다 감소. 아니면 2개 바꿔주셔야겠죠. 전위 영역. 이제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좀 혼란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전위 영역은 뭐냐면
굵은 골자와 몰타르의 경계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골자, 몰타르, 이 물 시멘트에 의한 어떤 수화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미세한 그 면을 뜻해. 바로 그게 뭐냐면 이 전이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이 전이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고강도 콘크리트 쪽이 아니라 저강도 콘크리트가 바로 이 경계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시험을 볼 때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보기 3개를 추론했어야겠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공부를 잘 했다라고 하면, 충실히 따랐다라고 하면 이 2개는 분명히 걸렀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부터 3번, 4번인데 그 다음이 바로 골 결정력이죠. 그렇죠? 참고로 제가 옵션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추상적인 거, 재와 관련이 있더라. 재와 밀접한 관련이다. 나는 재에 영향을 받는다. 나는 재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보통 정확한 정답으로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표현들 있죠? 이런 건 다 답이 안 돼 거의. 알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어떠셨어요? 좀 1번, 2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부터 기분 좋게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우왕좌왕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는 그것을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특히 토목설계 이번에 가장 제가 좀 따끔하게 좀 일침을 가하고 싶은 분들 순서 얘기하지 마. 순서 바꾼다고 해서 뭐 바뀔 거 없어. 제 말은 토목설계 문제가 그냥 무난한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아니면 여러분이 복귀할 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문제 못 풀었다고 생각되는 그분은 그게 제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반성하고 반드시 문서를 남기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저는 이어서 칠판 치고 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풀어볼 문제는 3번입니다. 공칭 횡강도를 구하는 문제죠. 공칭 횡강도입니다. 우리 공칭 횡강도 구하는 방법은 ASFY 괄호 열고 이게 인장력 T죠. 우력의 팔길이 D-2분의 A입니다. AS가 얼마냐면 1700이죠. 이렇게. 그죠? 저는 사실 이 순간에 정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생뚱맞게. 왜냐면 1700이니까 뒤에 있는 게 300, 그러니까 근사값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근사값은 이제 소수점 찍고 막 이런 거 아니면 정답은 17의 배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17은 이제 소수인데 1과 나 자신의 약수를 갖지 않은 수죠. 근데 200, 255, 295, 315 나눠보면 17 나눠보세요. 255를 제외한 나머지는 17의 배수가 아닙니다. 정답은 이미 처음부터 255죠. 계산기 지금 피시면 핸드폰 있잖아요. 17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하면서 이렇게 곱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순간 사실 답이 나왔고요. 한 가지 더 힌트가 있습니다. FY D-2분의 A인데 유효급비 D가 지금 보시면 550이죠. 제가 수업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550, 450, 뭐 650 이러면 여기 2분의 A에서 A가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풀어보나 마나 이거는 사실 얼마다? 100이다 라고 시간 없으면 바로 찍고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했다라고 하면 1700, 17 곱하기 3 곱하기 5 하면 정답이니까 이게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255겠죠. 그래서 정답은 255km 정답이고요. A를 구하는 공식은 개정이 됐죠. 2타 0.85 FCK B분의 ASFY입니다. 2타는 크기 계수고요.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의 40MPa 이하인 경우는 전부 다 1이니까 사실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나머지 0.85 FCK 20, 그렇죠? B는 300, AS는 1700, FY는 300. 약분하면 얼마 나오냐면 계산하면 100 나옵니다. 결과를 대입하면 그렇죠. 순서를 거꾸로 풀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이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렇죠? AS가 지금처럼 뭐 17의 배수. 이게 왜냐면 특이한 둘 중에 한 가지가 편해지면 한 가지가 불편해지거든요. 여기 불편해진 그 상황에서 특히 이 17 같은 개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여기 0.8 약분하려면 17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17의 배수 찍고 또 하나 찍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550, 450, 650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100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4번 T형부의 유효폭은 풀지 않습니다. 딱 봐도 1번 이상하잖아요. 그죠? 처음 보는 거죠. 차라리 뭐 반T형부에 해당하는 걸 집어넣던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집어넣었죠.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5번 복철근부에서 직사근부에서 앞세척근을 배근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구두상 제가 읽어볼게요. 자, 앞세척근을 배근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 1번 전단철근 등의 전단철근 등의 철근이 조립이 편리하다. 조립철근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직사각형부가 있다라고 하면 단면이 인장철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스트랍을 두는 거예요. 그냥 스트랍을 이렇게 덜렁덜렁 두는 것보다 앞세척근을 두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감아준다라고 하면 갈고리로 훨씬 더 작업이 용이하겠죠. 이러한 역할을 뭐라고 하냐면 조립철근. 두 번째, 파괴 시 중립적 깊이가 감소하면서 부재에 뭐한다? 연성이 증가한다. 연성. 우리 이따가 제가 이어서 풀 문제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연성이 증가한다. 이것은 결국 중립축과 관련이 있고요. 이 중립축은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럭 깊이 A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철분부에서 A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한번 움직입니다. 이따가 풀어볼 문제인데 요겁니다. 그냥 요거 없었으면 단척은 직사각형 보잖아요. 요게 등장하면 벌써 요거만큼 A가 감소하면 C가 감소하고 중립축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만큼 연성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3번은 억지스러운 보기예요. 인장차근의 변형률이 증가하면 인장차근의 변형 증가를 억제한다. 이건 맞는 얘기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식 기체가 짧아지면 억제한다. 길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 내용은 탄성 차짐을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탄성 차짐이 잘못된 표현이죠. 보통 탄성 차짐은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강성인데 강성이다라고 하면 보통의 요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는 단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탄성 차짐이 작으려면 단면 크기가 커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 의존적인 어떤 이 장기 차짐은 크레프의 영향을 받고요. 그것은 바로 압축 철근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복철분부 압축 철근을 줬을 때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 처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연성. 보기 4번 읽어보시면 지진이 낮은 것 같이 하중 작용의 방향이 달라질 경우 압축적으로 인장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이래서 뭐 교량이 흔들린다고 보면 우리가 압축철근 인장철을 쭉 길게 배치하게 되면 처음에는 인장철근이고 처음에는 압축철근을 배치했다 할지라도 이게 흔들리면서 이것이 교본 상태에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충분히 어떤 내진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진이 낮은 것 같은 하중의 작용 방향이 달라질 경우에 압축철근이 인장철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것은 혹시 제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론편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 6번 이것도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FI 500짜리에 두 개 물어봤죠. 하나는 인장 지배 변형률 1개 입실론 T, TCL. 두 번째는 고의 최소 허용 변형률 니은 입실론 미니멈입니다. 우선 한국 변형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그렇죠? 500이니까 탄성계수 20만 메가파스칼을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얼마냐면 0.00259. 실제 시험장에서는 0.0025는 외우고 있어야죠. FI 500짜리의 한국 변율이 0.00259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인장지배 한계는 어떻게 구하냐? 400메가파스칼 초과시는 얼마예요? 2.5 입실론 Y. 그 다음에 최소형 변율은 마찬가지로 400메가파스칼 초과시 얼마예요? 바로 2.0 입실론 각각의 2.5와 2.0에다 입실론 Y를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00625. 얘는 0.005죠. 정답은 그래서 0.00625, 0.005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바로 4번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아마 초급자 비종자분들, 요거 틀리신 분들은 지금 이론이 좀 취약한 거거든요. 이분들은 늦기 전에 이론분 펴서 다시 한번 꼼꼼히 풀어보시고 혹시 동영상 강의 남아있는 분들은 지겹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다시 한번 만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찾아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이 7번이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 나와 있냐면요. 비율을 물어봤는데 압축차근의 변형률분에 인장차근의 변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공식이 딱딱 떠올라야겠죠? 그렇죠? 얘부터 써볼게요. 인장차근의 변형률 구하는 공식은 하나야. 뭐냐면 C분의 C는 중립측입니다. 요거 유효깊이 T 마이너스 C 곱하기 콘크리트 가정된 극한 변형률 입실론 CU죠. FCK가 40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0.0033입니다. 그럼 압축철근의 변율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C분의 조금 다르죠? 이 분자가 C 마이너스 압축철근의 유효 깊이 요거 D'이죠. 요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소고될 게 소고되고 나누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뭐 분모 소고되고 뭐만 남는 거예요? 요거 각각의 분자만 남으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빼줘야겠죠? 아래 거부터 곱해주면 C 마이너스 D 프라임분의 뭐가 된다? D 마이너스 C만 남는 거죠. 요거랑 요거만 남는 거니까. 그러면 D 프라임은 그림에 나와 있어요. 얼마냐면 50mm. D도 나와 있죠? 650. 뭐만 모르는 거 바로 C만 모르는 거죠.
C 구하는 방법은 A부터 타고 가야 되는데 A는 구하는 공식이 2타 0.8 FCK B분의 AS-AS 프라임 FY고요. 칠판이 적지 않았고요. 여러분 뭐 가책형 시험지 보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다음 카페나 아니면 플러스 채널이죠. 카카오톡 채널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병행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S 4,500이고요. AS 프라임이 420입니다. FI는 400, 2타는 1, 0.8, FCK 20, B 400. 대입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바로 160mm입니다. C는 어떻게 구하냐? C는 베타 1분의 A고요. 가끔 뭐 660 플러스 FI분의 뭐 이거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균형이란 두 글자만 들어갔을 때 쓰는 식이에요. 다른 데는 못 씁니다. A가 아까 160. 이 베타 1이 개정된 거죠. 그렇죠? 베타 1이 얼마입니까? 바로 FCK가 40MPa 이하인 경우 얼마다? 0.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200이죠. 여기다 다시 200을 대입해주면 분자는 450, 분모는 150. 150분의 450은 정답이 얼마예요? 바로 3입니다. 되죠? 아마 교수님은 자기의 어떤 역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만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안 풀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는. 그죠? 딴 거 지금 푸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난 우선 이런 것부터 짜증납니다. 대충 출제자가 뭐 이제 85에 배해서 만들려고 이거 조정한 것 같긴 한데, 그죠? 시험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좀 쫄리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바로 7번 문제였습니다. 8번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설명 문제인데 기본 문제예요. 확대머리 이항철근은 제가 수업 때 항상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아직은 이제 보수적으로 선택한다 말씀을 드렸죠. 시험 근거나 어떤 데이터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경량골조를 쓰지 않습니다. 맞죠? 그럼 2번 인장 이항철 정착끼리는 공칭 지름이 클수록 뭐한다? 이란다. 인장 이항철 정착끼리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 항상 분자의 DBFY잖아요. 그죠? 정착끼리는 지름이 클수록 커지고 항복공도 커질수록 커집니다. 그죠? 대신 FCK는 반비례하죠. 2번도 맞고요. 3번 인장 이형철의 표준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경우 철근 정착이 유효하지 않는다. 반대로 제가 표준갈고리는 언제만 유효하다? 인장에만 유효하다. 너 손가락 해보라고 했잖아. 손가락 딱 펴고 갈고리 콘크리트 잡고 당겨보세요. 갈고리가 걸리잖아. 눌러봐. 갈고리가 힘을 받아 그냥 꺾여버리죠. 그래서 갈고리는 인장에만 유효하고 압축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맞고 정답은 4번인 것 같은데 기본 정착끼리입니다. 부호가 동일한 철근과 콘크리트에 대해서 압축 이형철근의 기본 정착끼리 압축 이형철 기본 정착끼리가 얼마요? 람다 루트 FCK분의 0.25 dBFY 얼마나 더 있어요? 0.043 dBFY 카이로회담 43년 이렇게 그 다음에 인장 이형철의 기본 정착끼리는 람다 루트 FCK분의 0.6 dBFY 누가 더 커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더 큰이 아니라 더 길다가 아니라 더 긴인데 더 큰이라고 쓰는데 괜히 거슬리네 이게 그죠? 그렇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첫 페이지 때 기분 어떠셨어요? 딱 봤을 때 1번은 우왕좌왕하다 맞췄을 것 같고 2번에서 마음이 좀 쫄렸을 것 같고 3번 때 수업 잘 들었으면 잘 풀었을 것 같고 4번 땡큐 했을 것 같고 그렇죠? 5번 초급자분들 괜히 낯선 표현 나오니까 3번에서 여러 번 읽어봤을 것 같고 얘는 그냥 출제자 의도, 출제자 책 빙의하면 장기 찾으면 그냥 탄성 찾으면 바꿔낸 거예요. 앞에는 그냥 거짓말 하려고 만든 글이고. 자, 6번은 당연히 풀었어야 되고, 요건 이제 완전한 초급자,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요분들이 6번 같은 문제 낚여버리는 거죠. 쉬운 문제인데. 네, 7번은 어려운 거니까 손대지 말았어야 되고, 8번도 읽어보고 딱딱 띄워 올랐어야 되죠. 그죠? 명확하게 알지 않는다고 하면 빠른 판단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험은. 연습을 좀 더 해보세요. 다음 넘겨서 9번.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9번이. 스트럭 간격 구하는 문제인데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개수단량 350이고요. 최대 전단철 간격 구하라고 했는데 폭 B는 400, 유효비 D는 600, FCK는 25, FI는 400. 전단 철근 양이 주어져 있네요. 그죠? 이게 얼마다? 200입니다. 제가 보기를 먼저 분석하라고 했어요. 보기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D를 먼저 보시고 2분의 D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2분의 D가 보기에 있어요? 보기 3번이죠. 그 다음에 4분의 D가 있나 봐보세요. 4분의 D 없죠?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뭐냐면 AV가 없었으면 정답이 끝나는 거고요. AV가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바로 AV 후보군이 되는 겁니다. 난 진짜 시험했다라고 하면 AV에 관련된 식만 바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참고로 AV는요.
구하는 공식이 S는 원래는 이거 바꿔 쓰는 거죠. VS가 S분의 AV FITD니까 둘이 바꿔서 S는 소요 VS분의 AV FITD입니다. 만약에 AV가 특이한 숫자다라고 하면 이거 배수 형태 답을 찾았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보기도 무난합니다. 자, AV FITD 소요 VS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거꾸로 출연해 볼게요. 소요 VS 구하는 공식은 파이분 이거 딱딱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 자체만 묻기도 해. 파이분의 VU 마이너스 파이 VC 전투 형식은 3분의 4 VU 마이너스 VC죠. 자, VC가 필요합니다. 다시 또 거꾸로 역출연해 봅시다. VC입니다. 천천히 풀어보세요. 저는 이제 시간상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6분의 1 람다 루트 F씩 BWD고요. 각각의 요소를 대입해서 풀면은 결론은 200kN이니다. 자, 그러면 3분의 4 VU는 문제에서 350을 줬고요. VC는 200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험장에 당황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약분이 안 돼. 나도 순간 망설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4 곱하기 350을 하면 얼마예요? 4, 5, 20, 4, 3, 12. 1400이죠. 그러니까 3분의 1400. 얘는 3분의 600이죠. 3분의 1400에서 3분의 600을 빼주면 3분의 800이고 이거 그대로 두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소수점 계산하면 대략 안 떨어지거든요. 266.6666 나가는데 거기서 아마 시험장에서 안 그래도 그지 같은 문제를 우리 가슴을 망치로 때린 거죠. 그죠? 이러고 잠이 오는지 몰라. 그렇다. 어쨌든 3분의 800입니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AV. 왜 두 가다 안 해줍니까? 그렇게 두 가다 2 곱해주는 건요. 유형 스트랍이라는 말도 들어가고요. AV는 이미 정의가 전단철근 전체 단면적이야. 보통 그런 문제는 AS 한 가닥 단면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유형 스탑이다라고 곱하기 2 해주는 거고 지금은 그냥 AV 전체를 써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원래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FIT는 400, D는 600, 아까 구한 거 3분의 800. 여기다 왜 10의 3승을 곱해줬냐면요. 단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전부 다 밀리미터 단위가 나오잖아요. 이거 메가파스칼이고. 그래서 이거 킬로뉴턴이라서 10의 3승을 곱해서 뉴턴으로 바꿔준 겁니다. 자, 이거 계산했다라고 하면 한번 해볼까요? 공 3개 지우고 뭐 공 총 5개인가요? 공 5개 지우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4하고 20 곱하면 80이네요. 그렇죠? 나누면 10. 약분하, 3 곱해줘야겠죠? 60에다 3 곱하면 180ml입니다. 계산 놓치시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은 뭐다? 그래서 그렇죠. 원래는 내가 직접 설계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를 한 단계 더 거쳐 나가야 돼요. 바로 뭐냐면 소요 VS가 EVC. EVC는 저희가 만든 식이고요. 원래는 기준에선 3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 근데 VC가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니까 그냥 EVC를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자, 요거 근사각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면 대략 267입니다. 여기 써놨어요, 제가. 그죠? 그 다음에 EVC, VC가 아까 200이라고 했으니까 2배 해주면 400이죠.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면 그냥 2분의 D 600입니다. 2분의 D 600. 600은 보기 없고요. 얘가 2분의 D니까 역시 정답은 그냥 얘가 되는 거죠. 이 방법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소요 VS 대신 VU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랑 보면 된다고 했어요? 3파이 VC랑 비교하면 되죠. 암산해도 될까요? VC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00. 파이는 0.75는 4분의 3이죠? 그렇죠? 150. 3 곱하면 얼마다? 450입니다. 그런데 VU는 아까 문제에서 얼마 주어져 있어요? 350.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분의 D 600입니다. 알겠죠?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때 4분의 D 300을 쓰는 거 절반. 이렇다. 하여간 이러한 문제는 쉽지가 않고 대신 촉을 잘 살린다고. 이 문제는 좀 그래도 그러한 촉에서 벗어나서 제가 시험으로 바꿔 뺐지만 그런 촉만 잘 살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실은 승산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각각의 임자들을 기억하려고 이 VC, 뭐 소요 VS 이게 합쳐서 어렵다는 얘기죠. 따로따로도 문제 잘 나오니까 꼭 눈여겨봐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9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칠판 지우고 10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풀어볼 문제는 우리 10번입니다. 10번 보시면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자주 등장하지만 어려운 그렇죠? 웅벽에 관련된 계산 문제입니다. 안전유리를 묻는 문제고요. 보통 전도 안전유리 2.0 이건 암기사항이고 사실 이 문제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역학 문제고요. 전도에 안전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율은 최소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기출문제 안에서 반복된 문제니까 우리가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으로 뺀 거고요. 내용은 뭐 자주 나오는 문제형이어서 크게 다른 색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토합계수부터 먼저 구해야 돼서 주동 토합계수 KA 구해보면
흙의 내부만 7강 쓴다라고 하면 1 플러스 사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고 지금처럼 파이가 30도일 때 대입해보면 얼마? 요거는 3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자, 수평력 H 기본적으로 얘 구하는 공식 외우고 있어야죠. 2분의 1 아까 구했던 토합계수, 수정 토합계수 흙의 단위 중량이죠. 감마 그 다음에 뭐다? H의 제곱. 대입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K는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소일이 아까 얼마로 나왔냐면 아까 문제에서 단위 중량이 18로 주어져 있죠. 18 높이 H는 5m입니다. 5의 제곱 이렇게. 그럼 6이고 약분하면 3이죠. 5, 25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냐면 바로 75입니다. 단위를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요게 그래서 얼마냐면 75고요. 높이는 얼마예요? 얘 도심점에 작용하겠죠. 표축한 것으로부터 2대 1이니까 전체 높이의 3분의 1을 써주면 되겠네요. 전체 높이가 5m니까 3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력 V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단위 중량이죠. 단위 중량에다 25. 거기다 뭘 곱했냐면 부피 혹은 뭐 면적인데 제가 면적 곱한 이유는 안쪽폭이 어차피 1m로 계산하고 문제를 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면적을 곱한 거예요. 두 개 곱해주면 되겠죠. 아까 이거 얼마라고 했냐면 25. 원래는 부피인데 지금 면적. 밑변이 높이 5죠. 그럼 얼마냐면 250. 그러니까 이 V는 얼마냐면 250. 도심점은 정 가운데니까 전체 폭 2m의 절반이니까 몇 미터겠어요? 바로 1m입니다. 자,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전도 모멘트분의 보고 모멘트. 제가 나쁜 애를 밟고 전도를 일으키는 그 원인을 밟고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도 모멘트분의 전도 안 될 거야. 보고 모멘트. 이렇게. 전도 모멘트는 항상 중심이 필요한데요. 넘어간다면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뒤에서 밀어보면 반드시 이 점에서 계산해야 돼요. 딴 데서 계산하면 요 밑에 힘이 가려져 있어서 계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전도 모멘트는 그래서 얼마냐면 75 곱하기 3분의 5 H 곱하기 Y고 보고 모멘트는 시계 방향 V 곱하기 X입니다. 식을 써보면 되죠. 써볼까요? 자, 분모부터 써볼게요. 75 곱하기 5분의 3분의 3분의 5죠. 그렇죠? 이렇게. 네, 분자는 250 곱하기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5에다 5 곱하면은 125죠? 120분의 250이니까 얼마다? 정답은 그래서 2인데 뒷걸음치다가 2로 찍어서 맞히신 분들 있죠? 원래 전도에 대한 안전율이 암기한 게 2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아마 그렇죠? 이런 센스를 발휘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뭐 간단히 보도록 할까요? 최소 편심을 허용하는 그죠? 최대 설계 축강도죠. 구하는 공식은 알파 파이 피제로인데 기호를 좀 다르게 쓰셨더라고요. 이 알파 대신 어떤 기호를 쓰셨어요? 파이 제로라는 기호를 썼죠. 같은 기호입니다. 자, 띠착은과 나선척은 아니고 띠착은부터 먼저 써볼까요? 알파는 얼마냐면 0.80. 띠착은 기둥의 파이는 얼마냐면 강도 감소 개수죠. 0.65. 이론적인 설계 축강도 P0입니다. 나선철근은 얼마냐면요. 이게 얼마냐면 0.85. 이는 얼마냐면 0.70이죠. 정답은 지금 요거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0.85. 3번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뭔가 좀 새롭게 구성을 했지만 읽어보면 별건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다. 그 다음에 12번. 구조물의 강제죠. 강구조에 대한 장점 중 옳지 않은 것. 강구조 갖고 있는 단점이 내화성인데 그렇죠? 고강도 강제는 반드시 불에 취약하고 부식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내화성, 불에 저항하는 성질을 뜻하고 있죠. 취약합니다. 급속 시공이 가능하다. 빠른 시공이 가능하다를 좀 멋스럽게 표현하셨네요. 급속 시공이 가능하다. 3번, 에너지 흡수 능력이나 연성이 우수하다. 잘 변형하고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그렇죠? 변형에 능동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 4번, 단위 시역당 비강성, 비강도가 이제 무슨 표현인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비강성, 비강도는 이 B자가 뭐냐면 밀도당을 뜻해. 밀도당. 그러니까 밀도당 강도, 밀도당 강성을 뜻합니다. 밀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뭐 물리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무게, 밀도당, 이게 크다, 그럼 가볍다. 무게는 가벼운데 강도가 크고 무게는 가벼운데 변형에 저항하는 강성은 크다. 이 얘기야. 됐어요? 그러니까 비강도가 크다, 비강성이 크다. 무게는 가벼운데 강도가 크고
강성이 크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표현들이 아마 여러분 시험장에서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이유가 됐을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도 저는 1번 A형 문제를 판단합니다. 왜? 1번이 보기 1번이 너무 정확한 정답입니다. 13번 안 합니다. 시간 손실 중 옳지 않은 것이죠. 크리프 건조스 릴렉세이션 보기 1번, 2번, 3번은 시간 손실이지만 포텐션 긴장제와 덕트 사이에서 마찰 손실은 즉시 손실이고, 그렇죠? 그렇다. 다음 14번 잘 나오죠. 이거 14번 문제는 항상 처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 두께 H 미니멈은 항상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머릿속에 안 갖고 있으면 실수 많이 해요. 보인지 일방향 슬래브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일방향 슬래브다라고 하면 이거 입고 계신 분들 많은데 반드시 10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지점 조건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1단 연속인지 양단 연속인지 단순 지지인지 캔틸러버인지. 4번, FY가 400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400이 아니다라고 하면 0.43 더하기 700분의 FY를 보정해서 곱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문제에서 읽어보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찾아야 돼요. 자, 보면 첫 번째 우측 끝에 가운데 단순 지지, 지점 조건은 단순 지지. 다음에 보헤어 일방향 슬래브요. 첫 번째 끝에 보시면 일방향 슬래브. 그림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말로 찾아야 돼요. 이거는 일방향 슬래브. 지점 조건은 그림에서 알 수 있는데 보인지 일방향 슬래브인지는 2차원이 3차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글로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FI는 400인가요? FI는 400 맞으면 밑에 줄 좌측에 있죠.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결과를 합치면 20분의 L이고요. 반드시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면 슬래브니까 10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분의 L이 얼마냐면 L이 얼마냐? 8이죠? 8,000. 이거 계산하면 400이고 정답은 400인데 이거 원래는 끝이 아니라 100mm 이상이 되는지 찾아야 돼요. 오케이. 확인 떨어져야지만 400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400이 아니라 80이다. 그러면 100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15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뭐 엄청 자주 나오는 단골 중에 단골이죠. 그죠? 그루브 용접이죠. 맞대기 용접이죠. 응력 구하는 방법. 그냥 A분의 P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A 구할 때만 조심하셔야 되는데 A 면적을 이 면적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반드시 투영 면적 써야 돼. 이렇게. 제가 이거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두께, 강판의 두께가 10이고요. 높이가 200이니까 12 곱하기 200. P는 얼마냐면 300인데 킬로뉴턴이니까 단위 바꿔주려면 뉴턴 바꿔줘야겠죠. 그래야지만 메가파스칼 아니겠어요? 그죠? 얘 가지고 정답을 찾으면 얼마다? 바로 125가 이 문제 정답입니다. 야, 찍어도 11 이런 거 이거 11은 소수잖아. 그렇죠? 11은 문제에서 11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11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2번도 그렇죠. 이거 소수 들어가자. 5로 나눠보세요. 5, 20, 5, 35, 23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아니면 처음부터 몇 번 찍었어야 됐어요? 4번을 찍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 끝. 16번은 풀지 마세요. 왜냐하면 틀리라고 낸 문제를 맞추긴 그렇고 이게 예전에 나온 적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2016년도 기준으로 문제가 나왔고 지금은 이제 뭐 개정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해설제 내용을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맞고요. 혹시 제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론편 교재를 보시면요. 대다수 내용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 교재는 2016년도 기준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는 2022년도 따른다라고 밝혀놨네요. 강 박사님이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제가 수정해서 읽어볼게요. 부재 콘크리트와 정답은 3번입니다. 긴장재를 일체화시키는 부착 강도는 재령 7일 또는 28일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28일만 있었는데 개정된 부분에서 7일이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는 인장 강도 나와 있잖아요. 얘가 틀린 이유는 7일 또는 이 말이 빠져 틀린 게 아니라 인장 강도가 아니라 압축 강도입니다. 다시 인장 강도가 아니라 뭐다? 압축 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에 준해서 공부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족 과목이 좀 무난하게 나왔잖아요. 제 생각이지만 행정은 거의 숙대밭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 같은 경우도 국가직은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거고요. 사실 지방직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역학대를 말씀을 드렸지만
공통 과목은 지금 문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영어가 좀 까다로워서 좀 피해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서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전공은 아마 이거보다 약간 더 못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스타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라던가 어떤 이런 특격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낯설게 느껴지고 어려운 거지 같은 사회 문제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약간은 이제 변형됐을 때 그때는 아마 요거부터 실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부분이 더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점수를 내면서 승부수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공부하고 아까 취약점 말씀드렸잖아요. A형 문제 많이 드신 분들은 이론, 그렇죠? B형 문제 많이 드신 분들은 기출, 전체적인 거는 테스트나 모의 테스트나 아니면 고시센터에서 문제 풀면서 무조건 이건 다 공통적으로 다듬어야 될 부분이 문제 푸는 거 연습 안 하면 시험 가서 이거 못 풉니다. 여러분 떨려서. 그래서 16번은 말씀을 드렸고요. 18번 보도록 할게요. 등가중 개념이죠. 누가 봐도. 그죠? 비기기 위한. 그러니까 얘랑 비기기 위한이죠. 그러면 이렇게 긴장제가 포물선 배치됐을 때 등음포 상향력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등가중은 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도 만들어지고 얘도 만들어지고 얘도 만들어지고 얘도 만들어지고 얘네들은 합쳐서 이 합력과 같아야 되는 거죠. 다음에 우리 아시겠지만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겠죠. U는 L의 제곱분의 8PS 지금은 2라고 썼으니까 2라고 쓸까요? L은 전체 길이입니다. 8m죠. 8 곱하기 P는 500 현신거리 2는 200mm인데 미터로 바꿔져 단위가 맞습니다. 0.2 그럼 88 지워지고 나눠지면 얼마죠? W는 12.5kgm/m입니다. 자, 얘가 12.5kgm/m니까 얘랑 비기기 위해서 얘도 얼마가 돼야 돼? 정답은 바로 12.5가 되어야겠지요. 얼마다? 12.5. 야, 그리고 2번도 이상 13은 소수라니까. 이거 찍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그죠? 내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3번도 소수자 아니야? 5를 하면 5는 5. 57하면 15 맞죠? 이거 소수고 4번도 소수네. 27에 14잖아. 7 들어가 7. 그렇죠? 정답은 처음부터 1번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은 이게 문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계산을 이제 빨리빨리 안 하신 분들,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식은 간단합니다. 거기 보시면 전단철근을 배근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 이거 거의 제가 파트를 따로 뺐죠. 하도 잘 나와서. VU가 2분의 1 파이 VC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VU가 50인데 단위 환산도 안 해서 그냥 썼습니다, 제가. 물론 해설지엔 풀어놨지만. 차이들 시험날 나오면 쓰세요. 2분의 1. 파이는 0.75니까 0.75는 유리수로 바꿔주면 4분의 3. 우리 VC가 6분의 1 람다. 보통 중량 1. 루트 FCK BD입니다. 지금 B 구하는 거 맞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 갑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2 맞죠? 요거 밖으로 나가면 5죠? 5랑 5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남나요? 이거 다 계산하면 4, 2, 8이 16. 16분의 5. 16분의 5B가 저기 약분했으니까 1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B는 얼마가 정답이겠어요? 양변에 5분의 16을 곱해주면 5분의 16이 정답이죠. 그죠? 5분의 16은 B는 얼마입니까? 맞죠? 지금 이렇게 풀어야지만 매끈하게 문제가 1분 안에 끝나요. 물론 해설지는 해설을 풀이를 해야 되니까 제가 길게 나열을 했지만 시험장에서 빨리 수철이 되는 것은 그렇죠? 어떤 특별한 방법을 여러분이 막 그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이 도전해보고 한순간 딱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막 자신감 붙는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괜찮아. 계속 도전해보세요. 이렇습니다. 19번입니다. 쉬운 문제자고 덥석 문제 풀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줄, 기초의 자중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기초의 자중은 뭐냐? 기초의 자중 또한 무게, 고정하도록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표현이 좀 잘못돼요. 이 고정하두라는 이 표현은 자기 무게 포함 상제를 위에 얹었다는 얘기야. 상제하중에 의한 고정하중이야. 상제하중에 의한 고정하중. 그러니까 언로우는 A분의 Q, P 사용이니까 허용력 설계법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흙에 대해서는 못 믿으니까. 면적 A를 바꿔주면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우리 한 변의 길을 A다라고 하면 이게 기본적인 우리 많이 보는 이제 기출문제 형태가 되는 거죠. 얼러가 얼마 주어졌냐면 흙의 지지력이 얼마 주어졌냐면 200이죠. 200. 허용 지적이 얼마다? 200.
사용하중이니까 하중에서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거기 보시면 고정하중이 1000 더하기 활하중이 얼마요? 500. 하나가 더 있죠. 무게를 만약에 기초의 무게가 단위 중량이나 아니면 압력을 주었다면 보통 여기 밑에서 뺍니다. 분모에서. 제가 수업 때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지금처럼 집중하는 나와 있는 경우는 밑에서 빼나 위에서 더해지나 똑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위에다 그냥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고정하중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다 그 고정하중이? 문제를 보시면 300이다. 합치면 1500, 1800, 200 나누면 얼마예요? 바로 9죠. 9니까 한 면의 길이 A는 얼마가 정답이겠어요? 바로 3m가 문제의 정답입니다. 마지막 20번은 구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단주의 역학적 거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20번 문제. 띠철근 기둥은 나선철근에 비해서 횡구속이 크지 않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띠철근과 나선철근 둘 다 횡압력, 그러니까 밑에서 횡방향철근을 배치하게 되는데 P 델타 다이어그램은 제가 수업 때 여러 차례 그려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횡방향철근 투자한다. 우리 일반적인 공식처럼 이렇게 깨지고 띠철근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강도가 크게 증가하고 연성도 약간 증가합니다. 이게 띠. 하지만 나선철근은 어떻게 그려진다고 하냐면 세 개를 그렸죠. 자, 우선 띠철근과 나선철근을 비교해보면 띠철근보다 나선철근이 강도가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바로 이러한 연성입니다. 이렇게 P 델타 다이어그램 응력변의 곡선 밑에 이 하부 면적은 바로 변형의 어떤 동적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나선철근 기둥이 띠철근보다 더욱더 연성이 뛰어나고 내진 설계 시 유리하다는 얘기야. 나선철근은 피치 간격이라고 하는데 나선철 한 바퀴 그 간격을 피치 간격으로 부르는 거죠. 굉장히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좀 번거로운 작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선철근 기둥을 쓸 때는 반드시 무언가 뚜렷한 목적이 있겠죠. 바로 그게 뭐냐면 동적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바로 연성 능력. 내진 설계할 때 많이 쓰이고요. 보통 구조물의 어떤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이미 법률에서는 내진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규모가 있거든요. 뭐 교회라던가 체육관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내진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나선철근 기둥을 둠으로써 이렇게 충분한 연성, 이 밑에 넓은 면적을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획을 뒀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나선철근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니까 반드시 따르는 규정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나선철근의 피치 간격입니다. 반드시 피치 간격은 25mm부터 75mm 순간격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소 나선철근비 규정이 있어요. 최소 나선철근비랑 철근비가 똑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2번이 되는 거고요. 더 많이 배분하면 1번이고요. 최소 나선철근비보다 철근비가 떨어지게 되면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정에서는 철근비가 최소 나선철근비 이상이 돼도 1번, 2번이 돼도 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설명 문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수업도 평소에 맨날 이론 때 했던 얘기야 사실은. 1번. 띠철근 기둥은 나선철근 기둥에 비해서 횡 구속이 크지 않다. 그렇죠? 나선철이 더 크죠. 2번. 나선철근 기둥은 지진구역과 같이 연성의 증가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한다.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귀찮지만 목적이 있다. 3번. 나선철근 기둥에 나선철근 양이 작고 간격이 크면 취성파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나선철근 양, 최소 나선철근비 이상 배치를 해야 되고 피치 간격도 법에서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4번이 이제 사실 긴가민가 해도 아마 4번이 이상하다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상식 안에서 본다라고 할지라도 띠처럼 기둥이죠. 신부 콘크리트 파괴, 피복 콘크리트 탈락 아니죠.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피복이 먼저 벗겨집니다. 피복이 벗겨지면서 피복 두께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가면서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신부의 압축 파괴. 그다음에 주철근에 여기 자골 나와 있는데 원래는 주철근 이제 물론 횡방향 철근, 그러니까 띠철근에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띠철근을 충분히 잘 배치했다라고 하면 보통 좌골보다는 이제 항복에 의해서 먼저 파괴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이걸 왜 냈냐라고 저는 사실 의문이 들긴 하는데 원래 이제 띠창을막 나선철 기둥하고 이 파괴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일부 내용을 도출을 했고요. 출제자의 의도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학술적인 이런 게 좀 색채가 좀 강하신 교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 다른 문제에서 봐왔던 느낌과는 약간 다른 문제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개념적이고 보다 더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오늘 문제들 보면 그렇죠? 어떤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20문제입니다. 수업 이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남아있는 건 지방직이죠. 지금 이 해설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으면 일어나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떠한 방향, 괜찮다니까 아까 A형 틀렸으면 다시 이론표에서 보시고요. 문제점을 알았다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A형 틀리신 분들은 그렇죠? 기초 이론, 그다음에 기출, B형, 기출 좀 더 공부하시고 그렇죠? 난 도저히 시간 없다. 최근 5년 문제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2021년도 국가직 전공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